하루방 접속 방법은 영상 하단의 더보기 또는 댓글의 URL을 클릭하면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2022년 6월 이전에는 PC 버전만 사용이 가능하며 6월부터는 모바일 버전을 사용 가능합니다. 사이트 로그인 방법은 문자 인증으로 가입하여 사용합니다. 핸드폰 번호가 아이디가 되며 인증번호가 비밀번호입니다. 외국 거주자는 본인 핸드폰 인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매물은 개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유료로 올릴 수 있습니다. 하루방에 가입을 하면 정보 제한이 없는 프로 버전을 1개월 자동으로 사용이 되며 1개월이 지나면 일반 버전으로 변경됩니다. 하루방 사용 설명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하루방 내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제주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하루방 플랫폼. 오늘 그 사용 설명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 공간 정보에서 제공하는 두 번째 주제인 도시 및 국가 계획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토계획과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국토계획은 국가에서 계획하고 있는 제주도에 관련된 모든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고, 도시계획은 제주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제주도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다 모아서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 주제 40가지가 이 내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교통정보에 대한 내용 오늘 설명드릴 예정이 되겠는데요. 교통정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번 대통령 당선인인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제주도에 와서 공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교통에 대한 내용이 두 가지나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라산 전기를 받아 대선 승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미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서 이미 이제 대통령 준비를 앞두고 있는데요. 제주도에 대한 지역 공약은 총 4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관광청 신설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주 제2공항에 조속한 착공, 세 번째로는 신항만 건설, 네 번째로는 제주도의 미래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공약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교통정보가 2가지나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과 신항만이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교통정보인 공항, 그 다음에 항만, 그리고 도로에 대한 이 3가지 부분을 하루방을 통해서 공간정보의 교통정보에서 오늘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하나 같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제주도에 입도를 하시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통수단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것이 비행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동차를 또 같이 이렇게 같이 가져오시면서 또는 이주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배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도로가 되겠습니다. 제주도는 섬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교통들이 교통 필수 수단이 비행기와 그 다음에 항만이 필수 수단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제주도 자체 내에서는 도로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교통을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은 이 3가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3가지에 대한 상황이 바로 공간정보에서 제공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지도 위에 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정보 안에서 두 번째 내용을 한번 클릭을 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과 도시계획에서 나오는 제주도의 공간정보는 총 40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시설에 대한 부분들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통시설과 연결된 주제도는 교통에 대해서 항공에 대한 부분들과 항만에 대한 내용들이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첩된 내용들은 같이 한 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국토계획에서 제주도의 교통시설에 대한 계획들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도상에 교통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은 항만과 그다음에 공항과 제주도의 도로 여건들이 이렇게 한 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큰 지도에서는 공항과 항만에 대한 시설을 보시기가 편한데요. 먼저 공항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제주공항은 한라산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 관련된 우리가 정보를 같이 주제도에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공항으로 인해서 소음 피해 지역이 어디까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대한 소음 피해 지역은 이렇게 색깔별로 표시가 되는데요. 플러스 표시를 우리가 클릭을 하게 되면 색깔별로 표시되는 지역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나오게 됩니다. 공항의 소음 피해 지역은 1종, 2종, 3종 구역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공항에 지금 활주로가 있는 바로 그 지역이 1종 구역이 되겠고요.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2종 구역이 되겠고요. 연두색으로 칠해진 지역이 3종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항 주변에 지금 현재 2종 구역까지는 소음이 좀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행정정보에서 읍면동 경계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제주공항의 소음 피해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용담 2동과 도두 2동이 좀 굉장히 큰 바운더리 내에서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음 피해 지역의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애월읍 맨 끝자락에 보시게 되면 애월읍 상기리와 애월읍 수산리까지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북쪽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바닷가 쪽에 소음 피해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항의 북쪽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가 소음 피해 지역인 거기 때문에 도심지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피해 지역이 도심지 안에만 국한되어 있고 바닷가의 바운더리가 상당히 많이 있지만 지금 현재 공항의 남쪽 같은 경우에는 외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애월읍, 상기, 수산리까지 소음 피해에 굉장히 길게 접해져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음 피해 지역들을 우리가 지도 위에 이렇게 표기함으로 인해서 해당 지역과 그 다음에 몇 번지까지 소음이 확장돼서 나올 수가 있는지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연속 지속도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지번까지 확인이 되고요. 읍면동 경계를 통해서는 어느 지역까지는 공항으로 인해서 소음 피해 지역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이 중요한 건 앞으로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예정지, 인근 지역의 소음 피해 지역도 거리라든지 면적까지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주로가 남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과 북에 지금 현재 앞으로 소음에 대한 피해 지역까지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정보를 공간 정보에서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공항에 대한 정보 중에서는 관제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권에 대한 부분들은 제주도에서는 두 지역이 관제권에 지금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국제공항과 그 다음에 정석 비행장이 있는 지역이 제주도의 관제권이 지금 현재 있는 지역이다라는 부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확인을 다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항만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교통계획에서 항만에 대한 시설들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확장해서 제주도의 항만들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항만에 대한 내용들이 밑에도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항만과 용도구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이 위에 있는 교통시설하고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별도로 체크를 해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주도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계획에 대한 부분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구역은 그 지역에 대한 도로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지도를 이렇게 확대를 해야지만 정확한 지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표시를 하게 되면 어떠한 내용들이 이렇게 색깔별로 표시가 되어 있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분홍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도로, 그 다음에 노란색은 궤도, 연두색은 보행자 전용 도로, 그 다음에 노란색은 지하도로, 그리고 빨간색은 이렇게
큰 대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붉은색 계열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중간 도로 같은 경우에 그래도 폭이 20에서 25m 정도 되는 중로 같은 경우에도 이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색깔이 좀 같은 비슷한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쉽지는 않은데 보시게 되면 현재 여기가 도로인 거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실 수가 있고요. 아직 도로가 아닌데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여기에 앞으로 도로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하셔야 되는 내용이 이 공간 정보에서 연속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도 상에서 현재 이게 지목이 도로인 건지 아니면 도로가 아니고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지목이 도로가 아니고 전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야말로 앞으로 만들어질 계획도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도로 중에서도 지금 현재 공사가 착공을 앞두고 있는 거, 그리고 지금 보상이 진행 중인 거, 그리고 아직 계획만 있는 거. 그래서 도로에 대한 계획들도 지금 현재 진행 단계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 지적도를 클릭을 해서 우리가 이 지적에 대한 거를 클릭을 했을 때 도로의 만큼 파란색으로 된 것만큼 도로가 아직 분할되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의 필지로 색깔만 칠해져 있으면 이거야말로 계획도로다. 계획만 있는 도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어떤 지번을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이 도로만큼 토지가 분할이 됐고 소유권에 대한 부분들이 제주도로 넘어와 있다면 이거는 보상이 끝난 도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건설이 이제 착공이 될 그런 현장들 같은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 고시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고를 해 보시면 되겠고요. 도로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샘플을 하나씩 보면서 이 도로가 정말 건설이 되는 도로인 건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샘플로 지금 현재 제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지금 이제 계획도로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나와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연동에서부터 오라 이동에 지금 현재 연계되는 계획도로인데요. 이 계획도로가 보상이 이미 끝나서 이제 건설을 착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실시계획 작성 고시가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필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보면서 어떻게 몇 번지가 이렇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동에서부터 오라이동의 필지가 353-5번지가 되겠습니다. 353-5번지를 클릭을 했더니 기본 정보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연두색으로 해당 지번에 대한 지적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토지를 분석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공간 정보에 가셔서 연속 지적도를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연속 지적도를 클릭을 하시면 353-5번지를 다시 한번 지적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기본 정보로 넘어오면서 지금 이 토지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주소는 353-5번지고 지목은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유자를 이렇게 봤더니 2016년 6월 23일 날 시도유지의 소유권이 이미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도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제주도가 2016년에 이미 수용을 완료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목이 아직 차로 해서 주차장으로 해서 아직 변화하진 않았는데 이번에 고시를 통해서 건설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공간 정보에 들어가서 국토계획에 대한 교통시설을 클릭을 해보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20에서 25m의 도로를 이렇게 계획하겠다. 근데 이 계획된 도로가 이제 공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고시 내용이 지금 현재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고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연결된 도로는 어디냐면 지금 현재 연동 시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라 이동까지 지금 현재 건설을 하겠다라고 하는 고시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고시 내용에 연동 353-5번지에서부터 맨 끝자락이 오라이동 1447-5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번지가 지금 이제 어딘지, 끝자락이 어딘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47- 지금 5번지 같은 경우에는 네, 바로 여기네요, 여기. 이게 끝자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정보에서 국토교통에 대한 정보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공사하는 구간은
연동에서부터 오라 이동, 오라 이동까지 지금 여기서부터 요 구간을 지금 이제 공사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문을 품어야 되는 게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 도로를 지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공사를 언제 시작하겠느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보상이 끝났나? 아니면 여기는 공사를 바로 같이 하나? 라는 질문을 던져 보셔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고시 내용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이 토지에 대한 이 파란색으로 칠해진 이 필지를 하나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이 필지는 오라이동 1560-1번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임야가 되겠고요. 지금 현재 소유자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4명에서 이걸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 4명에 대해서 이 필지에 대해서 도로 모양으로 표시된 이 세모 표시 내용으로 아직 토지가 분할이 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계획도로다. 이 도로에 대한 새로 신규로 개통할 거에 대한 계획만 있지 아직까지는 보상이라든지 건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내용이 없고 계획만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또 혹시나 모르니까 그 옆에 있는 필지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도로 모양으로 표시된 요 파란색 모양도 아직 토지가 분할이 되지 않고 1146-3번지의 하나의 필지 안에서 지금 현재 색깔만 칠해져 있는데 분할이 아직 되어 있지 않고요. 이거는 소유자가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목과 소유자가 아직 변화하지 않은 상태야말로 계획도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계획도로다. 아직 계획만 있지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고시 내용이나 자료가 우리가 아직까지는 없다. 그래서 계획도로다라는 내용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제주시에 관련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봤는데요. 서귀포시에 있는 것도 이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에는 지금 현재 안덕면의 화순리에 지금 현재 최근에 나온 고시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요것들을 다 이제 빼고 화순리에 있는 우리가 1842-1번지가 되겠는데요. 이 토지의 연속 지속도를 한번 클릭을 해서 보고 기본 정보에 보시게 되면은 이건 지목이 대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개인이 갖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지금 이제 도로 계획을 하겠다라고 하는 실시계획 고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걸 아직 소유권도 넘어오지 않았는데 이게 도로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국토계획의 교통시설을 한번 보게 되면 네, 이 도로는 8에서 10m의 소로 2류가 되겠는데요. 현재 옆에 있는 필지를 클릭해 봤더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지가 분할이 됐고요. 시도유지가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옆에 보시게 되면 더 큰 도로가 지금 현재 앞으로 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덕면 보시게 되면은 화순리의 1841-7번지가 도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지금 현재 25에서 30m 도로가 날 예정이 되겠는데요. 이 도로도 아직 소유권이 개인입니다. 토지만 지금 지적 분할이 되어 있고 아직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넘어와 있지 않은데 그 옆에 필지를 보니까 1842-2번지 같은 경우에는 시도유지가 소유권을 넘겨갖고 왔습니다. 지목이 대지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 소로와 이 대로가 같이 지금 현재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면서 보상과 됨과 동시에 이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건설을 바로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지금 현재 그 제주 서귀포시의 지금 현재 이 도로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화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에 대한 고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순리 1842-1번지에서 화순리 34-14번지가 되겠는데요. 고시에 나와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이 되냐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현재 도로를 지금 이제 건설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최근에 아마 여기에 앞에 있는 필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변경 고시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이렇게 큰 도로에 실질적으로 연결이 된 도시와 도시를 잇는 그런 도로가 되겠고요. 이 큰 대로 같은 경우에는 화순항까지 이어지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도 마찬가지로 토지에 대한 이렇게 필지가 이미 이제 분할이 되어 있고요. 도가 거의 다 소유권을 작년 2021년 7월 달에 거의 매입을 해가지고 와서 이거야말로 이제 시시계 인가 고시가 같이 날 예정인데 아직 매입하지 못한 토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요런 필지 같은 경우에 화순이 184에서 7번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개인 소유로 되어 있다 보니까 도가 아직은 이걸 매입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요런 필지 같은 경우에 여기부터 이제 공사를 먼저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시계 인가 고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교통에 대한 시설들을 보게 되면 고시 내용을 이게 보시게 되면 주변의 도로가 어떻게 뚫리게 되는지 상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속 지속도 같은 경우에 큰 지도에서 보실 적에는 연속 지속도가 없어야 도로가 어디에서 어느 지역으로 뚫리겠다라고 하는 큰 어떤 교통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화순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순항에서 지금 현재 그 안덕면 보건소에서 나오는 그 1조도로에서부터 화순항까지 일직선 상으로 길이 납니다. 굉장히 큰 길이 나죠. 그리고 이제 113이 그 1주도로에서부터 기존 도로가 있는데 그 앞에서도 지금 현재 도로가 굉장히 크게 확장이 돼서 화순 지금 현재 삼방산 유람선 쪽으로 이제 길이 이렇게 잘 뚫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안덕면 보건소에서 화순항 쪽으로 또 길을 더 이렇게 크게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화순항 쪽으로 이렇게 길을 뚫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통 계획을 보면서 그 지역의 앞으로 어디가 중심지가 되겠구나. 그리고 어디가 차량 통행이 많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도로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도로 상황과 같이 보셔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도로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주도의 교통정보와 도로구역을 한 번에 같이 보셔야 가장 정확한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교통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토지 이용에 대한 효율성을 위해서 교통에 대한 시설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도로를 만드는 게 바로 교통시설이 되겠고요. 지금 같이 봐야 되는 이 도로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에서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이건 도로로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주도 자체 내에서 정한 도로가 바로 도로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안에 살고 계신 분들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어떤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거나 그래서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서 도로로 지정하는 게 바로 도로구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구역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지역인지 먼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구역으로 정한 제주 시내권은 오라 이동이 최근에 나와 있는 도로구역으로 정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이동 128-4번지가 되겠는데요. 여기는 이제 오라 이동 그 동사무소 오라 주민센터 인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지를 보게 되면 118-4번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구역으로 정한 제주시의 내용을 한번 먼저 보시게 되면은 오라동 주민센터 앞에 도로를 확장하고 포장하겠다라고 하는 이 공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공고는 4월 14일 날짜에 나와 있는 공고가 되겠는데요. 오라이동 118-4번지에서 1206번지까지 도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확장하고 또 포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118-4번지는 여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06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6번지라고 하면은 네, 여기 지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라숲 소리부터 현대 기아 여기 도로에 대한 부분들을 확장을 하면서 포장 공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도로 용도 구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도로 구역으로 정해졌는데 아직 색깔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공간 정보에 나오는 거는 국가나 제주도가 제공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 지도 안에 표기가 되는 건데 아직 관계 부처에서 이 내용을 공간 정보에다가 아직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상에서 색깔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표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의 최근 자료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부동산 관련된 자료에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오라 주민센터 앞에 도로구역으로 정한 이 고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방에서는 이렇게 최근에 제주도나 아니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고시 내용들을 최근 자료까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공간 정보에 나오지 않는 이러한 고시 내용은 부동산 관련 자료에서 도시 도로구역에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 제주시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화순에 있는 영어교육도 서귀포시에 있는 그쪽에 도로에 대한 부분들을 도로구역이 정해져 있는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영어교육도시가 이제 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도로구역으로 정해지는 구역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와 있는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신평리에서부터 보성리까지 도로구역으로 이제 앞으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도에서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연두색으로 표시된 이 지역이 되겠는데요. 공간 정보에 가셔서 지속도를 이제 클릭을 해 보시고요. 교통 시설과 그다음에 도로 구역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클릭을 해 보시게 되면 기존의 지금 현재 중산간 도로에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이 도로가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요. 보성리 285-6번지까지 이제 도로구역으로 정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 중산간 도로에서부터 지금 현재 이 연두색으로 칠해진 영어교육도시의 학교 부지 앞까지 도로구역으로 정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시 내용이 앞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 정보에 나와 있지 않는 아직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도로구역으로 결정이 돼서 포장이 되고 확장이 될 예정이다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번 고시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도시개발이 되는 지역이나 또는 인구가 갑자기 증가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들, 특히나 서쪽과 동쪽에 개발 행위가 되어져 있는 인근 지역에 이렇게 도로구역으로 결정이 되는 이러한 내용들이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나올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 정보에 나와 있지 않아도 이렇게 하루방에 들어오시면 정보자료에 도로구역 결정 고시문에 대한 것들을 최근 내용까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그 내용들을 일일이 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어교육도시에 지금 현재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이러한 내용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걸 이렇게 보시게 되면 기존의 이제 교통 계획과 어떤 영향권이 있느냐. 그래서 영어교육도시의 메인 게이트인 도로에서부터 중산간 도로를 지나서 이렇게 일주도로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도로 구역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다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쪽 정문 앞에서부터 중산간 도로를 뚫고 그 다음에 일주도로까지 연결되는 도로계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향후 지금 현재 최근에 나온 고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쪽 보성리에서부터 신평리까지 지금 현재 도로구역으로 결정을 하겠으니 주민들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주세요라고 하는 내용들이 고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이 교통이나 도로에 대한 신규
교통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려면 교통시설과 이 도로에 대한 구역을 같이 보셔야 제주도가 제공하는 도로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국가가 계획하는 도로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정말 제주도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자 정말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또한 이제 이 계획만 가지고는 또 우리가 확정되기에는 또 어렵기 때문에 고시 내용을 확인해 보면서 이것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만들어지는 도로인 건지 아니면 계획만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정말 얼마만큼의 중요성을 가지고 만들 수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이 공간 정보를 통해서 또는 고시 내용을 통해서 하루방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제주 부동산 플랫폼 하루방에서 사용 설명서 교통에 대한 정보 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이러한 교통에 대한 정보들에 대해서 토지를 하나씩 분석을 하면서 어떻게 접목을 하고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되는지 그리고 최근에 도로에 대한 고시 내용을 같이 한번 확인을 하면서 토지 하나하나 같이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도로에 대한 토지 사용 설명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주알마켓 유료 상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단에 있는 친구 검색 버튼을 눌러서 제주알마켓을 검색해주세요. 제주알마켓 채널을 클릭하셔서 채널로 들어오세요. 채널 추가 버튼을 누르고 채팅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채팅창에 상담하고 싶은 내용을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감사합니다.